출력 명령어는 총 세 가지, 그러니까 출력하는 방법이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플롯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레이아웃을 이용한 출력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명령어가 얘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배치 플롯입니다. 이 배치 플롯이라는 게 뭐냐면 한 번에 여러 장의 도면을 후딱 출력할 때 쓰는 명령어가 배치 플롯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 장에, 그러니까 한 파일에 도면을 여러 장 놓고 작업을 해요. 이제 팀장님이 보통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본인이 이제 다 컨트롤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야 너 이거 가져가서 뭐 고쳐서 나 줘. 본인이 업데이트해요. 그래서 한 장의 파일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물론 한 장에 하나씩 쓸 때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정면과 평면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크기를 그때그때 찾아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작업은 이렇게 해요. 작업은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이렇게 다 따로따로 다 파일 하나에 도면 하나씩 저장하게 됩니다. 파일 하나에 도면 하나, 이렇게 파일 하나에 도면 하나. 이해되시나요? 작업할 때만 이렇게 해요. 작업할 때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작업 끝나면 결론은 이렇게 파일 하나에 도면 하나 이렇게 놓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1번부터 17번까지 17장의 파일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출력하죠? 파일 오픈해서 영역 지정해서 출력, 파일 오픈해서 영역 지정해서 출력. 너무 느리단 말이죠. 기존에 미리 파일 출력할 영역을 다 저장해놔요. 그랬다가 배치 플롯으로 한 번에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명령어는 첫 번째로는 출력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치 플롯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이용한 출력은 어디서 쓰냐면 CAT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써요. 물론 이제 그 배치 플롯을 할 때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배치 플롯을 만든 다음 출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용하기 나름이에요. 2번 같은 경우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파일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파일 하나 오픈해 보시죠. 플롯. 명령어로 플롯을 쓰셔도 되지만 여기 화면 상단에 여기 프린터 그림 있죠. 이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 또는 여기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프린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린트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뜹니다. 자, 한번 띄워 보시죠.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은 여기인데 보시면 화면에 요 부분 요 둘로 딱 쪼개시면 돼요. 여기 있는 내용은 여기 있는 아이콘으로 정리가 됩니다. 아이콘을 누르면 감춰졌다가 보여졌다가 감춰졌다가 보여졌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여기에요. CTB라고 되어 있잖아요. 컬러 테이블의 약자입니다. 컬러 테이블, 색상표요. 출력할 때 내가 컬러로 출력할 거냐 아니면 흑백으로 출력할 거냐 이거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 컬러 테이블이라고 해요. 요 위에 보시면은 여기 acad.ctb 보이시죠? 얘는 컬러로 출력할 때 씁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도면을 칼라로 출력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왜냐면 이제 그분은 설계는 잘 몰라요. 설계를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고 어깨너머로 배운 거죠. 근데 도면을 보니까 까맣게 보이니까 별로 모르겠는 거예요. 경계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라로 출력하니까 경계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칼라로 출력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여러 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칼라로 출력할 때 노란색이 문제가 돼요. 흰색, 노란색이 문제가 됩니다. 흰색은 검정으로 출력돼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노란색은 노란색으로 출력돼요. 그러면 종이가 흰색이죠. 노란색이 보일까요? 안 보이거든요. 특히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노란색은 벽선입니다. 벽체선이에요. 가장 중요한 벽체선입니다. 근데 벽체선이 노랗게 나오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다는 얘기가 벽은 어디 있어요?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여기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다시 손대야 됩니다. 노란색을 다 색상을 바꿔가지고 다시 출력해 드립니다. 그러면 좋다고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쓰는 건 바로 이 모노크롬입니다. 모노가 하나란 뜻이에요. 우리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라디오가 모노였습니다. 스피커 하나짜리 모노 라디오.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니까 스피커가 2개 있는 스테레오 라디오가 있습니다. 스테레오 라디오 나왔을 때 친구들이 참 재밌었던 게, 야, 너 일로 가운데 여기 서봐. 오른쪽 왼쪽 소리가 달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노 하나, 스테레오 둘, 트리오 셋, 쿼드 넷, 펜타 다섯, 헥사 여섯, 옥타 여덟. 숫자입니다. 숫자예요, 숫자. 그 다음 크롬이 색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색톤이 아니고 단색톤이란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검정색으로 다 출력하는 겁니다. 여기다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선의 굵기를 선을 뭘로 파악해요? 굵기로 파악합니다. 모양으로 파악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설계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선의 굵기와 모양으로 경계를 파악합니다. 근데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은 아까 그분처럼 색상으로 파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모노크롬으로 놨습니다. 결국은 단색으로 출력하겠습니다. 내가 지정한 검정색으로 출력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그 오른편에 이상하게 생긴 아이콘 있죠. 얘가 플로터입니다. 플로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걸 셋 에디트라고 하는데, 얘를 누르게 되면 출력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되게 많죠. 하나만 건들면 돼요. 하나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이거 다 디폴트로 놓고 씁니다. 이제 안 쓰거든요. 지금 빨간색 선택했습니다. 그죠? 노란색 선택했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죠? 뭐가 바뀌냐면 바로 여기 있는 라인 웨이트요. 이게 선의 굵기입니다. 선의 굵기를 어디서 지정했죠,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요. 배운 바는 있으나 기억나는 바는 없습니다. 저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맨날 그렇게 놀렸어요. 기억 안 나면 분명히 나는 가르쳐줬는데 왜 니네는 기억 못하니? 배운 바는 있는데 왜 기억하는 바는 없니? 자, 여기요. 여기. 넘어갔네. 자, 여기요. 선의 굵기 지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라인 웨이트. 레이어에서 선의 굵기를 지정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레이어에서 선의 굵기를 지정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쓴 건 어디서 지정하고 있나요? 플롯에서 지정하고 있죠. 여기 라인 웨이트. 자, 이해되시나요? 제가 0.1로 지정해 봤습니다. 빨간색을 0.1mm로 지정했어요. 그럼 레이어에서도 선 굵기가 지정됐고 플롯에서도 선 굵기가 지정됐죠.
두 군데서 지정됐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는 무시하고 하나는 인정돼서 출력되겠죠? 레이어를 무시하고 플롯에서 인정되든지 플롯을 무시하고 레이어가 인정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누가 출력될까요? 레이어의 선굵기가 출력될까요? 플롯의 선굵기가 출력될까요? 네, 플롯의 선굵기가 출력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내가 레이어의 선굵기를 출력하려면 여기 맨 위로 올라가면 use object line weight 얘를 놓으시면 뭐가 출력되는 거예요? 네, 레이어의 선굵기가 출력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시험을 보러 가면은요, 그 출력을 해서 도면 2장 출력해서 제출하거든요. 그걸 어디서 출력하냐면 감독관 자리에서 출력해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시험을 봅니다. 감독관 자리에서 한 20명에서 30명이 출력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출력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테러 당했습니다 라고. 왜 테러 당했나 그러고 내용을 봤더니 자기는 레이어에서 선굵기를 지정해서 출력하는데 일단 도면을 출력했더니 선굵기가 틀리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면 도면을 총 3장 줘요. 잘못될까봐.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거를 수정 못하고 여기를 수정 못하고 그대로 출력한 거예요. 자기 시험에 떨어졌다고 이제 테러 당했다고 인터넷에 글을 그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이건 테러가 아니고 그분이 잘못 배운 거예요. 분명히 출력하는 방법, 그러니까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총 3가지예요. 총 3가지예요. 제가 하나 안 가르쳐 드렸어요. 왜냐면 이 안 가르쳐 드린 건 안 쓰니까 안 가르쳐 드린 거예요. 레이어에서 선의 굵기를 지정하던가 여기서 지정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내가 어떤 걸 쓸 건지 혹은 상대방이 어떤 걸 쓸 건지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레이어에서 선굵기 지정했네. 그럼 여기를 어떻게 써요? use object line weight로 바꿔놓고 출력해야 돼요. 이 사람 레이어에서 선굵기 지정 안 했네? 그럼 여기서 선굵기를 지정해야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2군데서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에서 지정할 수 있고 플롯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무시되고 누가 출력이 돼요? 플롯에 있는 바로 여기 칼라 테이블에서 지정한 선 굵기가 출력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 맞추는 거예요. 빨간색은 0.1mm, 노란색은 0.3mm, 초록색은 0.2mm 이렇게요. 선굵기를 여기서 지정하는 겁니다. 얘도 0.2mm, 얘는 0.1mm, 얘도 0.1mm, 얘는 0.2mm 이렇게요. 원하는 대로 내가 선굵기를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255번까지. 딱 요거 하나만 손대요. 나머지는 손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이브 에지 있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팅한 값을 저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여기다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저장해 놓은 거죠, 지금. 삭제.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다 지정할 수 있어요.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복사해서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세이브 에즈 저장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세팅 끝난 겁니다. 그 다음 바로 여기 드로잉 오리엔테이션, 드로우 오리엔테이션 출력 방향입니다. 포트레이트는 도면을 세로 방향으로 출력합니다. 랜드스케이프는 도면을 가로 방향으로 출력합니다. 설계는 도면을 가로 방향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랜드스케이프를 체크하셔야 돼요. 업사이드 다운은 위아래 뒤집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위아래 뒤집어 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갑니다. 프린터요.
어떤 프린터로 출력할 것인가.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502 프린터라고 하는 프린터가 있을 겁니다. 네트워크 프린터예요. 이 앞에 있는 얘입니다. 요거 세팅하시면 연결될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연결해 보시죠. 이렇게 프린터를 설정하고 나면 그 밑에 가면 종이 사이즈가 나옵니다. 종이가 나와요. 지금 저 프린터에는 A4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4 사이즈를 찾아서 선택하시면 돼요. 어딜 출력할 거냐 이거예요. 보통 나머지는 다 안 쓰고요. 요 윈도우 씁니다. 디스플레이는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출력합니다. 익스텐트죠. 연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화면에 0,0에서부터 도면까지 전부 다 출력합니다. 리밋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아마 초반부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도면 영역 지정하는 명령어인데 그 리밋에 지정된 영역만 출력합니다. 여기까지는 의미가 없고요. 윈도우입니다. 윈도우로 화면상에 출력할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윈도우 버튼 누르면 화면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영역을 두 군데 이렇게 클릭해 주면 영역이 지정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영역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 윈도우 버튼이 나와요. 이 윈도우 버튼으로 영역을 이렇게 다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영역까지 지정해 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래 보시면 센터 더 플롯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0,0이라고 바꿔봤어요. 그러면 이 아래 프리뷰 있죠? 미리 보기요. 그러면 중심이 삐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중심 틀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중심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얘는 또 맞네. 자, 센터 더 플롯을 체크해 놓으면 이제 비로소 중심이 이렇게 딱 맞게 되는 거죠. 60에 80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중심이 삐뚤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센터 더 플롯 체크해 놓으면 도면의 중간에 딱 들어가게 맞춰줍니다. 자, 한번 맞춰 보시죠. ESC 키 누르면 바로 여기로 돌아와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플롯 스케일이요. 지금 보시면 피트 페이퍼라고 되어 있잖아요. 피트 페이퍼 용지 맞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지에 맞추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가 이 선이 도면선이거든요. 이거 나오면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것까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트 페이퍼를 해지할 건데 여기 보이시나요? 축척 1대 116.9 우리가 사용하는 축척이 아니죠. 1대 100을 쓰던가 1대 120을 쓰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이걸 풀고 1대 12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리뷰. 조금 작게 나오네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만약에 1대 100으로 놓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1대 100 도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1대 100 쓰는 게 맞을 거예요. 이 도면은 A3를 기준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A4에 맞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어플리 투 레이아웃 체크해 놨습니다. 이거 적용해 놨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이동하고 자, 렉탱글 0,0 골뱅이 297,210 옵셋 10mm 스케일 120 자, 이동하기 1대 120 도면입니다. 다시 플롯 영역 다시 지정하고요.
1대 120. 딱 이렇게 나옵니다. 도면선 안 나오고 테두리선 딱 맞춰서 이렇게 나와요. 이상 없는지 확인해 봅니다. 선굵기 적용된 거 보이시나요? 가늘고 굵고, 여기 가는 선, 여기 굵은 선 딱 적용돼서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프리뷰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셔야 돼요. 도면이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계속 확인해 보시고, 이제 이상 없어. 그러면 어플리 투 레이아웃 체크하시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레이아웃을 이용한 출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가 제법 많아요. 레이아웃을 활용한 출력 범위인데 이걸 실무에서 쓰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CAT 2급 시험 볼 때 주로 쓰고 그 다음엔 잘 쓰진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면을 한 번에 출력하고 싶다고 그러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회사가. 그래서 레이아웃으로 쭉 세팅해 가지고 도면 줬더니 이게 뭐야 그러더라고요. 사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토캐드는 모델 스페이스하고 페이퍼 스페이스하고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캐드는 모델 스페이스, 즉 X, Y, Z 모형 공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페이퍼 스페이스, 여기 종이 공간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페이퍼 스페이스면 종이 공간이죠. 그냥 출력 공간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출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세팅해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걸 페이퍼 스페이스라고 해요. 모델 스페이스, 모형 공간, 페이퍼 스페이스, 종이 공간,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딨냐면 화면 하단에 보면 이렇게요. 모델이라고 한 걸 눌러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레이아웃 1, 레이아웃 2, 레이아웃 3 이렇게 쭉 있을 겁니다. 요게 바로 페이퍼 스페이스입니다. 보시면 레이아웃 1로 들어가 있죠. 그죠? 이름 바꾸기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더하기 키 누르면 새로운 레이아웃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그 다음 오른 버튼 눌러서 보시면 만들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이름 바꾸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복사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다 지워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면 순서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순서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드래그, 순서 바뀐 거 보이시죠? 이게 무브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1을 눌러보시죠. 여러분 전부 다 레이아웃 1을 눌러보시죠.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옵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안 나오나요? 여기 안 나오나요? 그럼 명령어로 쓰시면 돼요. 옵션, OP 엔터, OP 그리고 엔터, 명령어 쓰시면 돼요.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이걸 바꿔놔서 그렇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탭 있죠. 디스플레이 탭을 누르시면 바로 여기가 레이아웃 환경입니다. 디스플레이 프린터블 에어리아, 디스플레이 페이퍼 백그라운드, 페이퍼 섀도우, 이렇게 네 개의 항목을 다 체크해 놔주세요. 4개의 항목을 다 체크해 놔주세요. CAT 시험 볼 때는 얘를 다 꺼놓습니다. CAT 시험 볼 때는 끄는 거고, 그렇지 않고는 이걸 켜놓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오른 버튼은 여기 유저 프리페어런스요. 여기에 보시면 쇼컷 메뉴라고 보이시죠? 요게 해제가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엔터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쓰려고 아마 그렇게 바꿔놓은 것 같아요. 유저 프리페어런스에 여기 쇼컷 메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요거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회색 영역이 출력할 수 없는 영역이고, 이 하얀색이 종입니다. 이 하얀색이 종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점선 부분 있죠? 요 점선. 여기 보면 점선 나와 있죠? 이 점선 안쪽으로만 출력됩니다. 이 점선부터 요 하얀색 영역이 종이이긴 하지만은 여기는 출력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프린터가 종이를 이렇게 붙잡고 이송을 해요. 종이를 밀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종이에 출력할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출력할 수 없는 영역을 표시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안쪽에다가 도면을 그려주면 돼요. 자, 그럼 설정을 해보죠. 설정은 이렇게 합니다.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탭에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 여기 여기 있네요. 페이지 셋업 매니저 누르면 페이지 셋업 매니저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다 나오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대화 상자 뜨죠? 엔터 안 되고.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달라서 그래요. 저는 디폴트 모드를 최고로 놓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CAD 설치해 놨을 때 그 상태를 최고로 보거든요. 왜냐면 이거 프로그램 개발한 사람들이 가장 쓰기 좋은 상태를 기본 모드로 놨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바뀌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기 편한 대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 선택하고 모디파이 수정하기. 그러면 뭐가 뜨나요? 플로터 명령어가 떠요. 플롯 명령어 뜹니다. 페이퍼 스페이스는 출력을 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출력을 하기 위해 출력 스탠바이가 돼야 된단 말이죠. 플롯 스탠바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설정하는 명령어가 플롯입니다. 모노크롬이어야 되고 랜드스케이프고 프린터는 지정하고 A4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요. 레이아웃입니다. 아까는 윈도우였잖아요. 지금은 레이아웃.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대로 출력할 거고 센터드 플롯 체크할 필요도 없고 1대1로 출력할 겁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내용이 싹 바뀐 거 보이시나요? 요게 요 영역이 저 기계값 가져와서 조절해 준 겁니다. 기계값을 가져와서 조절한 거예요. 그러면 요 안쪽에 있는 영역만 출력하게 됩니다. 자, 한번 세팅해 보시죠. 이제 이거죠. 우리는 지금 모델에 있는 걸 작업을 모델에 있는 데다 했단 말이죠. 여기다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출력하려고 해요. 모델 영역에 있는 모델 스페이스에 있는 영역 있는 내용을 페이퍼 스페이스에 띄워야 돼요. 공간이 다르잖아요. 작업되어 있는 공간과 출력하는 공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불러와야 됩니다. 불러와야 돼요. 불러오는 명령어가 바로 얘입니다. mview. mview가 무슨 뜻이냐면 모델 뷰 V-I-E-W-E-R 모델 뷰어입니다. 모델에 있는 내용을 페이퍼 스페이스에 보여주겠습니다 라는 명령어가 mview입니다. mview, 모델 뷰의 약자예요. 모델 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모델 뷰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mview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코너 포인트, 코너 끌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모델 뷰 클릭 사각형 그리면 모델에 있는 내용이 여기 보이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가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요. 선택이 안 돼요. 이건 객체가 아니란 뜻입니다. 물체가 아니란 뜻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TV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TV가 어떤가요? 멀리 있는 곳을 나한테 보여주는 기계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그 안쪽에 있는 사람을 만진다고 해서 만져질 건 아니잖아요. TV는 만질 수 있지만
TV 안에 있는 화상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화상입니다. 모델 뷰에 있는 내용을 페이퍼 스페이스에 띄워주는 화상입니다. 실제로 물체는 누구예요? 얘입니다. 테두리만 실제로 오브젝트고 이 안쪽에 있는 건 화상입니다. 선택이 안 돼요. 근데 오스냅은 제공해줘요. 오스냅은 돼요. 이렇게요. 라인 그리고 오스냅 갖다 대면 이렇게 오스냅은 나와요. 특이하게 이렇게 오스냅은 나와요. 자, 한번 해보. 명령어를 써도 좋지만 물론 명령어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갖다 놓고 더블 클릭. 그럼 활성화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화면 밖으로 뺀 다음에 더블 클릭.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줌인 줌아웃 되지만 클릭하면 이렇게 줌인 줌아웃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줌인 줌아웃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줌인 줌아웃은 되는데 밖으로 탈출이 안 돼요. 이럴 때는 명령을 쓰셔야 돼요. 페이퍼 스페이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확대해 놨을 때는 어딘가 더블 클릭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페이퍼 스페이스 이 공간을 더블 클릭해야 되는데 이 공간을 더블 클릭해야 되는데 확대를 해버리면 그 공간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다시 페이퍼 스페이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모델 뷰 명령을 보시면 피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트 기능이 있어요. 맞춤 기능이라 그래서 이렇게요. 딱 어디서부터냐면 바로 여기 출력할 수 있는 영역부터 출력할 수 있는 영역대까지만 딱 맞춰줍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보시면 여기 2, 3, 4라고 돼 있죠. 동시에 2개를 끄집어 올 수 있고 3개를 분할할 수 있고 4개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자, 4개요. 그냥 클릭하면 클릭한 영역이 4개로 분할이 되는 거고요. 모델 뷰 4개 피트. 그러면 화면 전체가 4개로 분할이 되기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모델 뷰 2개. 화면을 둘로 쪼갭니다. 그랬더니 호리젠탈, 버티컬이요. 호리젠탈. 수평으로 2개 쪼개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2개, 버티컬, 수직으로 2개. 역시 마찬가지죠. 호리젠탈 피트. 그럼 화면 꽉 맞춰서 2개. 다시 모델 뷰 2개, 버티컬 피트. 그러면 화면 꽉 맞춰서 2개 나눠지는 거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3개로 나눌 때는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화면을 수평으로 3개, 수직으로 3개, 그 다음에 큰 걸 위에, 작은 걸 아래로, 작은 걸 아래로, 큰 걸 위로, 큰 걸 왼쪽에 혹은 큰 걸 오른쪽에, 이렇게 6가지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모델 뷰 3개, 호리젠탈 수평으로 3개, 3개, 버티컬 수직으로 3개, 3개, 어버브 위쪽이란 뜻이에요. 큰 게 위로, 다시 3개, 빌로우 아래쪽으로, 3개, 레프트 왼쪽으로, 3개, 라이트 오른쪽으로. 자, 이해되시죠? 한 번씩 해보시죠. 이제 정상적으로 도면을 만들고 싶어요. 정상적인 도면을 만들고 싶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치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위치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모델 뷰 피트. 일단 피트로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선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나 그리세요. 대각선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얘는 지웁니다. 지워졌죠?
자,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죠. 사각형을 그립니다. 얘가 A4잖아요. 그러니까 렉탱글 골뱅이 297, 210 여기도 역시 대각선으로 선을 그립니다. 이렇게요. 옵셋 10mm.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기. 여기 가운데 포인트가 가운데 포인트로 딱 맞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테두리에 딱 맞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테두리 선도 이 끝에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10mm.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리밋을 이용해서 맞추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리밋을 이용해서 숫자를 외워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자, 맞추어 보시죠.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이제부터가 문제가 돼요. 자, 이번에는 줌 명령어로 이제 조절을 할 겁니다. 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휠을 돌려서 화면 축소 확대를 하지만 줌 명령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화면 축소 확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 여기다가 숫자를 쓰는 겁니다. 2배 확대해 주세요. 3배 확대해 주세요. 이렇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리밋을 기준으로 합니다. 리밋이라는 명령어에 여기 리밋이라는 명령어에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줌인 줌아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줌에다가 뒤에 X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X를 붙였다는 얘기는 누가 기준이냐면 현재 스크린을 기준으로 란 뜻입니다. 스크린을 기준으로 2배 커주세요. 스크린을 기준으로 해서 0.5배 키워주세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똑같이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줌, 그 다음에 일단은 센터를 맞추고요. 여기다가 쓸 수 있습니다. 1 나누기 120 xp라고요. 이렇게 뒤에 xp를 쓸 수 있습니다. 120분의 1로 맞춰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페이퍼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120분의 1로 맞춰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축척이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보통 이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맞춰 보시죠. 배치 플롯이요.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레이아웃을 세팅을 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면마다 세팅을 미리 다 해 놓은 겁니다. 자, 배치 플롯이라는 명령을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에 가면 프린트에 보시면 여기 배치 플롯이 있습니다. 여기 퍼블리시 아니고요. 퍼블리시 아니고 프린트에 가면 배치 플롯 쓰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창이 뜹니다. 보시면 요 도면 모델 스페이스를 출력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얘하고 얘는 얘에 대한 레이아웃 1번, 2번인데 레이아웃 not initialized, 즉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얘는 지워야 돼요. 세팅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물음표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건 세팅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빼기 표시로 선택하고 지우시면 돼요. 물론 얘도 이렇게 지워도 됩니다. 자, 필요 없는 건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다 세팅되어 있는 것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갔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퍼블리시. 얘 누르면 순차적으로 다 출력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표시 있습니다. 파일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셀렉트. 그럼 쭉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쭉 다 들어왔는데 노에라, 얘는 노에라고 얘는 레이아웃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스테이터스를 누르면 이렇게 스테이터스를 누르면 에러난 것과 에러나지 않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빼기. 그러면 도면만 남죠? 역시 마찬가지로 출력하면 돼요. 기본 설정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값 다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퍼블리시를 누르면 그대로 출력됩니다. 우리가 출력할 때 이거 했었어요. 어떤 거 했었냐면 출력할 때 어플리 투 레이아웃 눌렀잖아요. 그죠? 제가 프리뷰하고 어플리 레이아웃 누르고 OK 누르라고 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어플리 레이아웃을 누르는 순간 이 상태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퍼블리시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서 이대로 출력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여기는 PDF로 저장됩니다. 얘네들은 PDF로 제가 세팅해 놨을 거예요. PDF로 세팅해 놨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는 PDF로 출력하게 됩니다.